안녕하세요, 이종보입니다. 오늘은 좀 시니컬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니컬이라는 단어가 좀 냉소적인, 그리고 뭔가 비판적인, 좀 부정적 어떤 뉘앙스의 언어로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니컬이라는 단어가 현실적인 긍정이라고 좀 저는 그 단어가 좀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을 10이라고 치고 부정을 마이너스 10이라고 치자면은 이 시니컬한 감정은 전 이 플러스 이 긍정이라는 것에 이 플러스 한 2, 3 정도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일반 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인식에는 이 부정이라는 게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 한 마이너스 2 정도, 3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니컬이라는 단어는 좀 저하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어떤 마인드, 성향이라고 생각을 갖는데, 이걸 좀 다른 이제 용어로 표현했을 때 스톡테일 패러독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좀 되게 제가 추구하는 어떤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마인드인 것 같아요. 스톡테일 패러독스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스톡텔이라는 이제 미국 이제 장교, 육군 장교가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포로가 되면서 거기서 어떠한 태도를 그 사람이 지님을 통해서 그 포로 기간을 극복해낸 어떤 뭐 그런 이야기인데, 뭐 제가 다 얘기하는 것보다도 좀 이렇게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 얘기하는 것도 좋고 좋을 수 있는데, 때로는 여지를 두고 스스로가 궁금하면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꽤 많이 그러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는 좀 다 찾아보는 편이고, 그래서 오늘 이 약간 시니컬한 이야기, 스톡테일 패러독스 같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좀 요새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생각이나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도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냥 남기고 싶어서, 그리고 이 하는 얘기들이 보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있어서 찍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어떤 옷,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모자, 선글라스, 바지, 약간 지금 이 느낌이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평소에는 좀 이렇게 입고 다니진 않죠. 왜냐면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자아로서의 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냥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캐주얼하고 좀 깔끔하게 입고 다니려고 하는 편이고, 이거는 좀 제 어떻게 보면 본질적 자아하고 되게 맞닿아 있고, 이제 그 본질적 자아라고 하면은 그냥 제 안에 있는 것들을 꽤나 노골적이고 솔직하게 뭔가 이야기하려는 어떤 그런 자세, 태도, 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데서 되게 중요한 어떤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제 무의식의 영역을 좀 찾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태도를 저는 힙합이라고 하고, 그 힙합적인 어떤 태도 속에서 제가 어떤 비트를 듣고 그 분위기에 맞는 글을 쓰고 그 글을 라임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힙합 음악인 거죠. 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40곡 정도 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 되게 마음에 드는 곡들도 꽤 있고 한데,
저 어쨌거나 일을 해서 돈 버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꽤 많이 더 할 수 있었는데, 결혼하니까 또 이제 가정도 생기고 하니까 좀 더 시간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시간이라기보다도 뭔가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쓸 여유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강박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그럴 생각은 1도 없고, 그냥 느낌 오고 영감 받고 그걸 토대로 그냥 스스럼 없이 나아지는 것들을 쓰고 싶어요. 어쨌거나 그게 제가 생각하는 약간 힙합이고, 그런 힙합스러운 제 자신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옷 얘기를 하면서 좀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하여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라는 거. 예. 아무래도 제가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개가 사실 일이고 가정이죠. 이 두 개가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두 개가 거의 90%를 제 삶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역시나 일은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또 제가 보험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같고, 고객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한다라는 걸 고객이 부담스럽지 않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뭐 고객분하고 그런 얘기를 막 디테일하게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만족되어지는 부분들, 제가 느끼는 것들에 의해서 스스로가 그렇게 저도 판단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 보험업은 제가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보험, 당연히 메인 소득이 보험이죠. 그리고 음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또 책도 많이 봐요. 보험과 좀 관련되지 않은 책들도 많이 봐요. 예, 상당히 많이 보는데, 이제 고객분들 아니면은 이제 보험업 하는 입장에서 이제 저 말고 다른 설계사들도 이제 그런 분들보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 설계사들보다 제가 훨씬 더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고 더 뛰어날 자신이 있어서 다른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다른 것들을 함을 통해서 제가 이 보험업을 하는데 더 힘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으면서 저한테는 좀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어쨌거나 제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른 것들을 함을 통해서 제가 하는 보험업에 소홀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격이라고 하지만 살아온 삶이 책임감을 갖고 살게끔 만들어졌어요, 제가. 예. 왜냐면 책임감이 없으면은 소비자들이 알게 되고 거기서
갸우뚱하는 게 좀 생기게 된다든지, 아니면 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버리게 되면 제가 제 사업, 제 장사를 하는데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외의 것들을 한다는 거는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책임감이 큰 사람이니까.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 책임감, 그게 뭐냐면은, 결국 관리거든요. 고객과 한 약속을 지키는 거죠.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상황이 됐을 때, 뭘 받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를 때,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교통사고 같은 게 발생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결국에는 그때 제가 필요해서 연락을 했을 때 전화를 받고 그 문제를 갖다가 제가 생각한 최선의 솔루션, 그게 다른 보험 하시는 분들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항상 받고 전화 연락을 받고 만약 실수로 못 받는다라고 해도 바로 연락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최적화가 돼 있어요, 진짜. 최적화가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개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지금 가정을 끌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고객도 설계사 잘 만나서 좋고, 저도 고객이 계약을 써주니까 좋고, 고객이 원하는 관리 받아서 고객도 좋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신뢰도 고객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개시켜줘서 상담해주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해준다든지 관리해줘서 저도 좋고, 그 사이에 저도 매출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생긴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청구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보험금 청구를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는 싫은 거죠. 저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근데 좀 웃긴 거는 보험사도 영업 파트가 있고 보상 파트가 있고 아예 다르잖아요. 그리고 회사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늠하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보험금 청구가 많다 보니까 그거는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고객의 권리를 제가 찾아준 거죠. 그리고 고객이 잘 몰랐던 부분들도 찾아줘서 이것도 돼요? 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저에게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제지를 가하는 거죠.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러면 전 보험사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신네들이, 보험사는 저에게 얘기해요. 이 상품이 좋으니까 이걸 강조해서 팔아달라. 왜 여러 회사들, 전 대리점에 있으니까 하이마트 시킨 거죠. 각각 보험사들이 팔아달라고 해요. 이거 되게 좋다. 타사보다 좋다. 이거는 타사에 없는 건데 이건 우리 회사에만 있다. 라고 해서 그런 장점들을 저도 캐치하고 괜찮네. 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알아보는 시간도 갖고 판단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팔고, 그리고 그렇게 또 청구할 상황이 생겨서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원체 이제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도 받을 수 있고 저렇게도 받을 수 있고 너무 잘 알다 보니까 회사는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그렇게 팔아줬고 관리를 잘했다라는 이유로 나에게 징계를 매기고 상품을 갖다가 못 팔게 제한을 한다든지 썩 기분이 좋지 않죠. 예.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그럼 고객분에게 이게 보상이 되는 건데 보상이 되지 않은 척 하면서 제가 거짓말을 해야 되나요? 그게 도덕적으로 맞는 건가요? 라는 이야기를 보험사에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야지 제가 보험사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소비자를 속여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속이지 않고 말한
거 그대로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가 보네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보험사 쪽에서는 사실 아무 말도 못해요. 예. 자, 아무 말도 못하지만, 좀, 최근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억울하니까 상품을 못 팔게 하고, 막 해서, 이렇게 할 수 없다. 아니,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특성이 이런 건데, 이거 고객이 다 받을 수 있게끔 혜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주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나는 이 상품을 온전하게 소비자가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거 하는 역할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도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난 잘못한 게 없다. 당신이 생각했을 때 난 잘못한 게 있냐? 없대요. 그러면은, 잘못한 게 없으면은, 이게 제지받는 것들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풀 수 없대요. 그건 이제 회사의 방침이 돼요. 오케이. 그럼 풀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제가 회사에 민원을 걸었어요. 회사에 다이렉트 민원 건 것도 아니고, 금융감독원에 민원 걸었어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걸고, 이제 결국 받은 답변은 회사 내부 지침이다 보니까, 감독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뭐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이제 받게 됐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제가 민원 걸었던 보험회사에서, 제가 한 달 영업정지를 받았어요. 한 달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그쪽 이제 설계 매니저가 얘기하더라고요. 저보고, 민원 거셨냐고. 해가지고, 네. 라고 얘기했죠. 아유, 왜 민원을 거시냐고. 아유, 그러면은, 당연히 보험사에서 징계 나오고 하니까, 아유, 그 전에 미리 저한테 좀 얘기 좀 하지. 귀띔이라도 좀 하지. 아. 근데 귀띔 해줘봤자 어차피 바뀌는 게 없으니까. 네. 네, 상품을 못 팔게끔 징계도 받았다가, 이제는 아예 이제 몇 개 상품을 좀 못 팔게끔 좀 제재가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영업정지까지 받아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쨌거나, 민원을 이제 제가 건 거에 대해서 회사는 일종의 경고 조치를 준 것 같아요. 그 경고. 잠깐 제 아내가 들어와서 영상을 끊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보험사는 저는 저에게 이거는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한 개인이 거대한 어떤 회사에 이제 걔는 덤비지 말라 이거죠. 깝치지 말고 그냥 좀 더 깝치면 넌 더 큰 제지를 당하게 될 것이다. 약간 이런 무언의 압박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기서 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두렵기도 해요. 예. 왜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돼서 제가 스스로 회사의 어떤 낮추는, 그러니까 이제 니체는 이제 자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쪽에서 나오는 이제 약간 낙타의 정신인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 낙타는 이제 주인이 이렇게 오면은 낙타는 항상 이렇게 무릎을 꿇잖아. 해가지고 무릎이 되게 굳은 살이 잘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는 존재는 뭐냐면은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체제, 시스템, 어떤 문화일 수 있는데 그 낙타라는 한 개인은 결국에는 이 시스템 체제에 무릎을 꿇는 거죠. 이걸 이제 니체는 이제 낙타의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난 낙타의 정신처럼 무릎을 꿇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기엔 싫은 거예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되게 부당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절 믿고 따라와준 고객들을 배신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에 의해서 제가 계속 소개를 받으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좋고 나쁘고 다 떠나서 제가 먹고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제
고객의 신뢰거든요. 그거를 저는 내려놓을 생각이 없고, 그러면 회사는 타당한 그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왜? 아니, 제가 한 게 잘못됐다는 것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설득보다는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체 낙타 말고 이제 사자의 정신이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용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사자는 낙타처럼 이게 막 무릎 꿇고 하지 않고, 그 용이라는 존재가, 용이 뭐 아까 전에 얘기한 뭐 이제 주인인 거죠. 주인. 예, 낙타의 주인, 뭐 시스템, 체제, 어떤 신일 수도 있고, 어떤 뭐 government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로부터 싸우는 거죠. 예, 그리고 쟁취해내는 거예요. 절대 지지 않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도전하는 거죠. 이런 어떤 사자의 정신이 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아직도 부딪히면서 계속 쌓아나가고 있고, 제가 여기서 이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힘없는 약자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더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험사는 저에게 그런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또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제 매출은 매출대로 끌고 가면서 계속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뭐 제 고객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고객들은 당신이 관리하는 보험 설계사가 이렇다 정도는 알고 계시길 바라겠고, 물론 영상을 보시는 저에게 좀 관리를 직접 받고 있는 느낌을 받는 고객들은 아실 거라고 봐요. 예. 그런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논리정연하게, 상식적인, 도덕적인 측면에서 절대 보험사와 그 다음에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 흐름, 지지 않을 명분만 가지고 싸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담당자, 보험 담당자 잘 만나셨다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 두세 달간 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너무 아파서, 이 운동하다 다치긴 했어요. 예. 제 잘못이죠. 예.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도 하고, 준비 운동을 해야 좀 뭔가 이렇게, 몸이, 신체가 릴렉스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치는 걸 갖다 방지해 줄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도 잘 안 했던 것 같고, 여튼 이제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운동하다 다쳐서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를 갔는데 도통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을 갔어요.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허리치료 잘하는 곳 병원을 좀 찾아보니까 집 앞에서 한의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쪽 다니고 있는데, 이제 한의원에서 제 증상을 갖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근육이 지금 되게 딱딱해져 있어가지고 그 근육 사이도 혈관이 이제 피가 이제 이게 유통되지 않는 거예요. 피가 이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기는 통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침을 맞고 이제 부항을 뜨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뭔가 혈관이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딱딱해진 근육을 갖다가 좀 릴렉스 시키고 뭐 이런 것들 하고, 추나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막혀 있는 이제 근육 덩어리, 이게 굳어 있는 것들을 쫙쫙 이제 풀어주는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요. 해가지고 치료를 받을 때마다 좋아지긴 하는데, 또 좋아졌다가 이렇게
또 어떤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확 아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계속 꾸준하게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긴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뇌과학 쪽으로도 이렇게 왔는데, 이게 왜 내 근육은 계속 딱딱하게 굳어 있지? 그래서 왜 피가 통하진 않지? 수축과 이완이 왜 되지 않지? 에 대해서 이거 스스로 좀 계속 유튜브와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게 뇌과학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지금 내 신체가,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 라는 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편도체라는 거는, 이제 뇌의 어느 부위에 있는 건데, 이 편도체가 활성화가 됐다는 거는 지금 뇌에, 지금 내 신체에 어떤, 되게 긴급 신호가 온 거예요.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몸이 딱 굳어지면서, 뭐 예를 들면은 갑자기 저쪽에서 사자가 달려오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원시시대와 같이 막 밀리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언제 내가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냐는 거예요. 저는 보면 보통 일하고 있을 때, 상담 약속이 잡히고, 스케줄링이 이렇게 되고, 고객을 만나고, 고객 만나서 상당히 긴장하거든요. 그 긴장감.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불안이에요. 왜? 이 불안감은, 상담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제 매출과 직결되고, 제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편도체가 이렇게 활성화가 띠용 되는데, 편도체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어쨌거나 근육은 딱딱하게 좀 굳어지고, 그리고 모든 집중이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100이라는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가 100이라는 게 있는데, 편도체 활성화가 되면은 거의 90% 정도가 다 에너지가 다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밖에 나머지 에너지를 못 쓰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먹은 걸 이렇게 소화를 할 때 소화하는 데만 해도 에너지가 한 30% 정도 쓰인다고 해요. 그리고 근데 이런 소화하는 에너지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편도체가 계속 활성화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어느 시점부터 계속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잠잘 때도 편도체가 활성화, 그러니까 뇌가 이제 일종의 이제 트라우마 같은 건데,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편도체 활성화가 어떤 식으로 또 이루어지냐면, 이거 하나의 트라우마인데, 제가 이제 보험 세일즈를 한 2년 차가 됐을 때 어떤 고객과 상담을 잡고 상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하는 날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을 잡고 이제 가는데 그날따라 유달리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장소에 약 30분 정도 늦었거든요. 근데 한 20분 정도 지나서 고객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도 차가 막혀서 좀 늦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20분 정도 지나서 고객 딱 전화 오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난 당신 이렇게 책임감 없이 늦고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난 당신 신뢰 못하겠다 라고 하더니 전화를 뚝 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요. 거의 도착했어요. 책에는 없어. 이미 간 거예요. 그 계약은 완전히 성사가 안 됐죠.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이제 하나의 트라우마가 생긴 게 뭐냐면은 시간 약속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스케줄링을 할 때 편도체가 활성화돼. 뭐냐면 뇌가 이게, 그러니까 편도체가 활성화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트라우마가 돼서 언제건 난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큰일 나. 내 생존에 위협을 받아. 라고 하다 보니까 시간 스케줄이 잡히면서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쉬려고 주말에 이렇게 잘 쉬는데도 불구하고 쉬질 못해. 쉬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쉬는 게 뭔지 모르니까 못 쉬어. 왜? 계속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일에 대한, 아니면은, 뭐,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트라우마와 자기만의 어떤 지금 경험치를, 대부분 사회생활 하면서 받는 그 경험치를 데이터들이 위해 가지고 우리가 펜도체가 안정화가 돼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펜도체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소화불량이 되고 잠을 못 자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식욕 감퇴가 되고 뭐 지랄 같은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고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면역력이 또 떨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하루에 이 세포 변이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보통 하루에 암세포가 한 5천에서 1만 개 정도가 이렇게 생성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이 면역력이 이렇게 좋으면은 이제 그 우리 몸속에 있는 항체가 이제 그걸 다 싸워서 죽여버린다고 하는 거죠.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항체가 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5천 개에서 1만 개 정도 세포 변이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돌연 변이가 된 세포들, 그 암세포들을 죽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온갖 질병에 노출이 되고 암이 걸릴 확률도 되게 높아지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트라우마들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고 그게 주말에도 쉬지 못하게 만들면서 아주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힘들어. 제가 그랬거든요. 맨날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 펜도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펜도체가 활성화가 되는 이유는 계속 과거의 것들, 우리 습관화된 것들, 트라우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의 이 장면들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저는 이제 호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제 보험업계 이제 본부장님한테 이제 배운 거고, 그래서 이제 호흡, 명상을 제가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 명상을 하고, 그 호흡 명상을 하면서 호흡 명상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죠, 계속. 지금 들이내쉬고, 마시고, 들이내쉬고, 마시고, 이거에 집중하는 거야. 네. 호흡에만 계속 내가 집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과거나 미래의 것들로 인해 가지고 미래의 이제 생각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그리고 과거에 대한 경험치 데이터들로 인해 가지고 현재에 있지 못하고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나가 있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호흡 명상은 지금 현재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계속 어떤 위험 상황에 있는 이 신호를 갖다가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실제 경험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좀, 얼매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순간 있음에 대한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회복됨을 좀 느끼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펜도체가 안정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뇌과학 관련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이제 김주환 교수 이제 내면 소통을 통해가지고 뇌과학을 사실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거 되게 중요하구나. 이게 근데 신체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지금 내렸거든요, 이미. 그래가지고 제가 이 허리 통증에 대한 것도 지금 결국에는 펜도체 활성화를 갖다 펜도체 안정화를 시키는 거죠. 펜도체 안정화가 되면 뭐냐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다 보니까 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근육, 왜냐면 펜도체 활성화되면서 지금 긴장 딱 하고 있다 보니까 긴장을 풀어주고 릴렉스를 하는 거죠. 릴렉스 하다 보면 근육이 이완과 수축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피가 소통이 될 것이면 그 피가 소통을 통해서 제 몸이 나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 저는 명상과 간단한 스트레칭과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 이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가고 있고,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그래도 하루에 명상 좀 길게 할 때 한 20분 정도 하는데 많이 좋아져요. 예. 그래서 명상으로도 몸을 치유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내 정신도 치유가 되니까요, 사실. 왜? 지금 현재 현존한 있음을 통해서 많은 회복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마치 이게 최근에 좀 있었던 제 경험인데, 저한테 있어서 일종의 이게 컨버전 같은 거예요. 예. 완전히 지금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컨버전, 진짜
호흡 명상을 통해 가지고 이 느끼게 된 이게 뭐지? 를 갖다가 저는 이제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뇌각을 이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예. 우리 삶에 있어서 컨버전은 일어나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컨버전이 일어날 확률은 정말 되게 떨어지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지내면서 어떤 선생님의 어떤 이야기에서 컨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내 생각이 바뀌어. 원래 A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아오던 인간이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B로 갑자기 확 바뀐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저 같은 경우 컨버전 하면은 지금도 하나의 또 컨버전이 일어났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전혀 하지 않던 제가 호흡 명상을 하고 있고 이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뇌과학 쪽에 공부를 하게 되고 뇌과학 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명상에 관련된 또 이제 불교라는 것도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런 거였네 하면서 또 종교적인 것도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지만 이건 저는 종교를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예. 저는 제 몸의 치유가 제일 중요해요. 예. 이 몸의 치유를 통해서 제가 지금 계속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편도체 안정화가 돼야 될 때 안정화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컨버전이 일어나면서 건강 챙김이가 시작됐고 이제 명상이 시작됐고 제 삶에 이제 되게 많은 이제 바뀜이 일어났고 또 컨버전의 또 예시를 좀 들자면은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람도 이제 원래는 유태인을 죽이러 다니는 유태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유태인을 죽이러 다니는 이제 사람이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다마스커스에 이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무슨 뭐 성경에 의하면 음성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뭐 바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는 예수다 뭐 하면서 뭐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서도 어쨌든 그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그 어떤 뭐 예수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서도 그러고 나서 성경에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이제 3년 동안에 이제 좀 그 느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거기서 갑자기 이제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컨버전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제 3년간 있는 과정에서 컨버전이 일어나고 갑자기 그 예수 믿는 유대인을 죽이는 사람에서 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서 그가 교회에 하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 뭐 이제 바울에 의해 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결국에는 번성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예. 그 사도 바울은 어쨌거나 그 갑자기 컨버전을 통해서 바뀐 거예요. 예. 뭐 어떤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힙합 음악을 듣고 컨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래퍼들 보면은 어떻게 하다 음악하게 됐어요. 컨버전이죠, 그게. 예. 또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보험을 하기 전에는 그냥 이제 또 대학교 다니고 이제 대학원생이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제 보험업을 저를 권장하는 과정에서 컨버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험을 하게 된 거거든요. 컨버전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어리면 어릴수록 경험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컨버전 경험하기 힘든 이유는 내 생각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내 기준과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다 보니까 컨버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그냥 내가 과거에 경험해왔던 것들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딱 그 정도 선의 세계관 속에 딱 이렇게 상자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딱 내 경험에 의한 세상밖에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외의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한 다양한 것들이 있다. 라는 열어놓는 어떤 사고, 그 열어놓는 마음은 컨버전이 일어날 확률을 되게 높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호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컨버전의 기회들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갑자기 제가 허리 통증을 얘기하면서 좀 많은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요새는 지금 이제 뇌과학에 관심이 많아졌고, 결국에는 뇌에 의해서 모든 현상들이 이제 일어난다. 라는 것을 저는 좀 깨닫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막 두서없이 막 진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 되게 솔직한 얘기고 뭐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리얼 요새 제가 느끼고 경험한 거 있는 것들을 그냥 아주 솔직하게 그냥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영상의 주제를 갖다가 이제 시니컬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옆에 가로치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뭐 이런 식으로 가로치고 이렇게 적어놓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런 얘기를 딱히 할 사람도 없고, 이것도 제가 이제 고객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죠. 그때는 제가 사회적자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결국에는 제 본직적자로 왔을 때 이제 내면에 여러 가지 어떤 살아가는 어떤 고민, 걱정,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그 다음에 겪는 이제 스트레스,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해야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뭐 계속 막 허리 통증에 뭐 막 이제 환절기 때 막 비염, 막 기침하고 이런 것들부터 좀 더 어떻게 하면 난 건강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저도 찾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계속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저도 제 삶에 지금 컨버전이 일어나게 됐고, 이러면서 이제 뇌과학 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뇌과학자들은 또 이제 되게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또 시작됐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예전에 이제 모든 뇌과학자들은 뇌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장영갑 교수가 이제 한 얘기긴 한데, 그 뇌과학 어떤 이제 뇌과학에 관련된 이제 세미나 같은 데에서 달라이라마도 이제 초빙이 돼가지고 가게 됐죠. 이제 그 사람이 아마 지금 13대인가 14대인데 달라이라마가 사람 이름은 아니고 그 직책이거든요. 근데 달라이라마가 우리 같이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의해서도 뇌가 바뀔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뇌의 가소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뇌에 의해서 우리 사고치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갖는 이제 마음에 의해서도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수행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저도 이제 뭐 많이 공부를 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이게 수행을 좀 오래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편도체가 안정화가 된 상태를 오랫동안 경험해 온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의 평화가 오고 안정감과 그 다음에 사랑, 어떤 인류애적인 가치관들이 많이 이게 생겨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뭔지는 좀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럼 달라이라마도 뭐냐면은 편도체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계속 살면 우리 인간은 우리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달라이라마도 막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면 아이 씨발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근데 뭐예요? 편도체 안정화가 되는 상태로 꾸준하게 유지하는 수행을 해온 거예요. 예. 호흡 명상이 됐건 뭐 명상도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뇌가 마음에 의해서 뇌가 바뀔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지금 뇌의 가소성을 통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좀 그런 어떤 운동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메디테이션.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실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거 좋네. 내가 공부도 하고 연구하면서 같이 이렇게 호흡 명상도 하고 이게 하면서 잘 한번 성장해 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요새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됐는데 이런 얘기들이 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요. 예. 여튼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나오게 됐네요. 예. 제가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제가 계속 이제, 제가 사실 곡을 지금, 네 곡을 갖다가, 지금, 다 이제, 그, 녹음하고 믹싱 마스터링까지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이 네 개의 곡을 갖다가 지금, 앨범을 내야 되는데, 유통사, 이게 막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잘 몰라서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되게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동생이 지금 쇼핑몰도 운영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운영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하고 좀 딜을 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곧 제가 앨범을 들고도 여러분들께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쯤에도 분명 말했지만 제가 이런 거 하면서도 저는 어떤 보험 설계사보다도 꼼꼼하게 관리 잘하고 더 뛰어난 설계사일 자신이 있다. 이거는 진짜 자신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도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인생 얘기잖아요. 예. 또 요새는 좀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어서 영상을 좀 많이 안 찍고 하긴 했었는데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